자, 애프터 이펙트 교환에 가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교환에 바로 그냥 1주차에 가보시면, 1주차에 이렇게 여기에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img라고 해가지고 0966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MOV 확장자 MOV로 되어져 있는 영상 하나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일단 가져오기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가져오기.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져와졌어요? 여기에 이렇게 가져와졌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이 영상을 끌어다가 바로 레이어로 이렇게 가져와 봅니다. 타임라인으로. 자, 끌어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가 가져오짐과 동시에 여기에 컴포지션이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컴포지션 만들고 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이미지를 끌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온 것 뿐이죠. 이렇게 가져오면 바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컴포지션 없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이즈로 그대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이름도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혼돈스럽잖아. 얘하고 그쵸? 이름이 같으니까. 그래서 컴포지션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해서, 자, 커서가 들어가지면 여기에다가 지우시고 뭐라고 써보시냐면, 지금 여러분이 그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의 회전을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회전 연습이다 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연습이다 라고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엔터 치면은 바로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회전 연습 이렇게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컴포지션 이름을 바꿔보셨죠? 여기까지 다들 되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영상을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너무나 크니까 4분의 1로 되어져 있네요. 자, 요거를 한번 요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가 요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영상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느릿느릿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상을 잘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로 사이즈가 아니네. 세로 사이즈로 되어져 있네요. 그렇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영상을, 자, 그만하시고 영상을 이렇게 눕혀서 가로로 표현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 각도를 틀어야 되겠어요. 얘를 여기 얘가 확장 모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확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변형을 열어서 보이시나요? 여기 변형을 열어서 회전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이 회전 값을 잘 보시면 0x에 0.0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이 뒤에 부분이 각도고 얘는 회전수예요. 따라서 각도 부분에다가 커서를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90도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 이미지가 눕습니다. 이렇게 누워졌죠? 누워졌는데 얘는 누워졌는데 지금 프로젝트 얘는 안 누워져 있죠? 그대로 세로졌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여러분이 바꿔봅니다. 지금 현재 이 이미지는 사이즈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720에 얼마로 돼 있어요? 720에 1280으로 돼 있죠? 그럼 거꾸로 하면 1280에 720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컴포지션, 여러분이 만들어진 컴포지션도 지금 720에 1280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컴포지션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컴포지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컴포지션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메뉴 컴포지션에 가보시면 컴포지션 설정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단축키 컨트롤 K. 자, 컴포지션 설정 들어가셨어요? 어때요? 720에 지금 아니 여기 사이즈가 얼마로 돼 있어요? 720에 480으로 돼 있어요? 1280으로 돼 있어야지. 폭을 그러면 뭘로 바꾸고 1280으로 입력해 주시고, 자, 높이 값을 720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종횡비가 켜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종횡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1080에, 그죠? 1280이었네. 1280에 높이는 720으로.
요렇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여러분도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가로로 누워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누워지기까지 여러분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무엇을 선택하면 된다? 회전. 회전을 선택해서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뭘 한번 해보고 싶냐면 얘를 영상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보면 어느 부분에다가 잘라버리고 싶냐면 25초 정도에서 3등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요렇게 잘라주고 싶어요. 30초에다가 맞춰볼까요? 30S라고 써져 있는 30초에다 맞춰봅니다. 이 30초에다 커서를 갖다 놔보세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게 굉장히 쉬웠죠. 자르기 툴을 갖다가 뚝뚝뚝 잘라서 쓰면 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르기 도구 툴이 없네요. 그쵸? 따라서 얘를 어떻게 여러분이 잘라내냐, 요 부분을 자, 요렇게를 자르서 3등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3등분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첫 번째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키 D인데요. 이게 명령어로는 편집에 가보시면 레이어 분할이다 라고 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D 이렇게 되어져 있죠. 레이어를 분할시킨다 라는 개념입니다. 레이어를 분할시키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레이어 분할을 눌러줍니다. 레이어 분할. 그러면 자, 현재 위치에 있는 곳에서 아래와 위로 분할이 됐죠. 그래서 레이어가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영상이 잘려졌죠.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를 자, 05S라고 써져 있는 여기에다가 갖다 놔보세요. 여기 05S라고 되어 있는 지점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놔보세요. 즉,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3분의 2인 지점. 요 정도 그냥 대충 요 정도. 네. 그거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프레임으로 보여요. 자,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10분초로 바뀌고요.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10분초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이 10분초로 나올 때까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바뀌어요. 됐어요? 10분초 프레임으로 나오게끔. 네. 예. 응. 그거는 요거에 맞아요. 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1분 05S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 화면을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크게 놓으시면 그렇게 보일 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밑에 보여요? 요 부분. 여기 아래 부분. 자, 이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 작은 산에 가 있어야 돼요. 얘를 끌어서 이렇게 작은 산으로 옮겨보세요. 작은 산 쪽으로. 됐어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이제 보이시죠? 좋아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3분의 2 되는 이 지점. 여기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얘를 선택한 채 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를 선택한 채 자, 단축키로 해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키 D였죠. 레이어 분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두 개를 자,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동시에 두 개 먼저 눌렀어요. 그리고 D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잘려져 나갑니다. 이걸 명령어가 뭐다라고 외우고 계셔야죠. 단축키는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뭐다고요? 레이어 분할. 아시겠죠? 레이어 분할. 컨트롤 쉬프트 키 D.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세 등분을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얘를 스피드, 속도를 줄여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느려, 동영상이.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갖다 놓고 재생을 해보세요. 느릿느릿 이렇게 재생이 되죠? 그러니까 좀 내가 이 영상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즉 속도를 올리는 거죠.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여러분 스피드 올리는 방법이에요. 속도를 빠르게 3분의 1 정도 빠르게 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현재 퍼센트를 재생 속도를 100%로 본다면 여러분이 3배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300%로 올렸었죠. 여기서는 거꾸로야.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100% 그러면은 30% 이런 식으로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단축키 먼저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요 뒤에 부분에 있어서 여기 뒤에 부분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 당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당겨 볼까요? 자 우선은 그냥 당겨 보셔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데요? 이거는 길이감을 줄인다라는 것은 영상이 1번에서 100번까지 있다면 1번에서 50번까지만 재생을 시키고 나머지는 재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죠. 아니 줄이기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1번에서 100번까지 다 재생을 시키되 속도를 2배, 3배 이렇게 늘리자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줄일 때 이렇게 그냥 줄였을 때 또는 제가 Alt를 누르고 뒤에 부분에서 줄이라고 했죠.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봅니다. 그러면 영상이 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지고는 있죠. 여기까지 아까 여기까지 보여줬었잖아요. 다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생시켜 봅시다. 이렇게 어때요? 속도가 엄청 많이 빨라졌죠?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3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반절, 2배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까지는 단축키로 여러분이 줄였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아래 맨 하단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부분. 자, 이 부분 보고 계셔요? 버튼이 3개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이 버튼을 확장 모드 버튼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에 보여지는 메뉴들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확장해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축소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버튼이들인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세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버튼입니다. 이 세 번째 버튼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줘 보세요. 요거. 그렇게 되면 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화면에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그리고 지속 시간 스트레치라고 해서 그 항목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시작은 인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종료는 아웃점 영상의 시작에서 끝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지속 시간 듀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스트레치 이게 바로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스트레치가 제 거는 몇으로 줄어져 있냐면 23.3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다 달라요. 각자 저하고. 그러면 똑같이 동일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커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 있는 퍼센트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스트레치의 비율은 23. 얼마입니다. 이걸 뭘로 조정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죠. 자, 30%로 맞춰봅니다. 클릭하고 30,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30%로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해서 정확한 값으로 여러분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즉, 퍼센트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퍼센트가 작아질수록 여기서는 빨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50%라고 입력을 했다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100%를 여러분이 200%로 조정을 했다.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여기서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 같이 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얘네들도 자 똑같이 속도를 30%로 맞춰보도록 하죠.
클릭하시고 30. 자, 여기 위에도 스트레치 부분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30. 이와 같이 조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막대바가 표현하는 것은 원래의 길이죠. 원래의 길이가 요만하다.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줄여졌다.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요 뒤에 부분을 끌어서 자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넥스트 지점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상태로 자, 영상이 보여지고 넥스트 그 다음 영상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영상 속도를 좀 빨리 한 채 여러분이 재생을 해봐서 영상은 일단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자, 여기 글씨 부분에 잠깐 보시면 이 글씨들을 써볼 거예요. 2012 F1이라는 글자를 임팩트라는 글자체로 화면 가득하게 흰색으로 먼저 첫 번째 글씨가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요거 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요 글씨 코리안이다 라는 글씨 그 다음에가 영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먼저 여러분에게 글씨를 쭉 써놓고 이 글씨를 가지고 원하는 레이어로 이동을 하면서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또한 이 글씨를 쓰실 때 하나의 글씨를 쓰시고 난 다음에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어 복제는 컨트롤 D입니다. 오, 이제까지 우리 뭐 복사할 때 컨트롤 C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글자 레이어 복제뿐만이 아니라 자 기억하세요. 레이어 복제가 컨트롤 D입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먼저 글씨 먼저 써보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지금 연도로 바꿔볼까요? 2012년이다 라고 쓰지 말고 지금 몇 년이에요? 21년 요렇게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먼저 화면에서 글씨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거야. 여기 있는 텍스트 T로 갔었죠? 텍스트 T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안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뭐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2021 그 다음에 F 그냥 뭐 의미 없어요. 그냥 F1 대문자로 F 그 다음에 1 그리고 이 글자체를 영문이기 때문에 여기 글자체를 임팩트체로 바꿉니다. 임팩트체가 여러분 많이 써봐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바꾸면 편해요? 임팩트체 IM 여기 나오네. IM까지 치면 임팩트체가 나오네요. 글자 크기는 최대한대로 이렇게 크게 늘려보세요. 최대한대로 이렇게 깜짝하게 글자 색은 자 흰색으로 이렇게 글자의 위치는 자 여기 있는 맞춤 버튼을 클릭하셔서 글자에 맞춤을 클릭하셔서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기본값으로 옮겼어요. 글을 많이 쓰니까 자 기본값에서 여기 있는 맞춤을 눌러주셔서 가운데 버튼 2개 눌러서 정중앙으로 놓으시고요. 문자로 가셔서 글자 포인트 크기는 저는 얼마 정도로 줬냐면 지금 330 정도로 글자 크기를 330의 임팩트체로 굵은 글자체로 이렇게 진하게까지 눌러서 여기 진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완성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글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지금 입력되어져 있는 이 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 한 번만 눌러주세요. 컨트롤 D 바로. 그러면 자 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만 봐. 봐봐.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글씨가 똑같은데 똑같은 위에다가 복사를 해놨죠, 여러분. 그러면 현재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두 개가 얹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사가 안 됐어요가 아니라 된 거야. 똑같은 게 똑같이 얹혀졌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려면 밑에 있는 것은 완성된 거고 새로 복제한 이 내용을 수정할 거거든요. 두 개가 똑같이 보이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거는 눈을 끄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얘가 그러니까 복제한 2번 얘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정할 수 있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왔어요. 여기에다가 자 아까 두 번째 뭐라고 써보자라고 했냐면 코리안이다 라고 써보자고 했네. 그죠? K-O-R-E-A-N. 자, K-O-R-E-A-N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K-O-R-E-A-N 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지우시고 K-O-R-E-A-N. 그리고 얘를 갖다가 자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보자 라고 했냐면 파랑색으로 해보자. 지우고 새로 써요. 그리고 블럭 지정을 해서 색깔은 바꾸셔야죠. 아니면 여기 있는 선택 모드 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글자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자 색만 바꾸면 되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KOREAN이라는 글씨를 쓰고 자, 복제해서 편집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을 했어요. 얘도 한 정중앙에 넣고 싶어요. 글자 길이가 틀려졌으니까 정중앙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맞춤에서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정중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하시면 됩니다. 밑에가 있을 때는 끌어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알려주시고. 얘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아래로 가고요. 얘를 맨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위로 가요. 네, 됐죠? 이제 올려보세요, 그럼. 코리안을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또 복제를 합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 거죠? 복제가 뭐였어요? 그쵸. 컨트롤 D 눌러주세요. 컨트롤 D. 복제가 됐습니다. 자, 코리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코리안2 이렇게 만들어졌죠? 얘는 복제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코리안은 완성된 거니까 눈을 끄고 자, 이 코리안2라고 나와 있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얘를 싹 지워버리시고 딜리트 키로 지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 그랜드라고 되어 있네요. 보라색에 그랜드의 보라색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크게 먼저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G-R-A-N-D 그랜드라고 써주시고 글자는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랜드라고 쓰시고 글자 색깔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맞춤해서 가운데 정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랜드. 되셨어요? 눈을 안 마주쳐. 저하고 눈을 한 번을 안 마주쳐. 누군데? 끝까지 안 마주쳐. 저 눈을 자주 마주쳐야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를 다 알아. 응? 맞춤? 옆에 요거 맞춤. 슈퍼 이렇게 누르고
여기 기본값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 기본값. 그리고 옆에 있는 얘를 눌러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라이브가 보이시죠? 라이브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라이브는 패널 닫기로 닫아버리시고 여기 문자 이렇게 맞춤. 하나 더 남았을 텐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는가? 제가 프릭스라고 썼네. 프릭스. 빨간색으로 프릭스라고 쓰래요. 프릭스. 컨트롤 C 할게요. 자, 그러면 자 해봅시다. 마지막 글자예요. 자, 위에 있는 그랜드를 선택하고 그랬죠? 선택하고 그 다음 뭐 눌렀어요? 컨트롤 D. 그렇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그랜드 2가 생겼죠? 그러면 자, 그랜드는 눈을 끄고 그랜드 2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쓴다? 프릭스. 프릭스라고 써주시고 이 프릭스라는 글자의 색은 자, 빨간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여러분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또한 복제한 레이어에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글자들의 길이 값을 지금 영상의 사이즈대로 요 정도로 길이 값을 다 맞춰서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자,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냐면 지금 8초 9초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갖다 놔볼게요. (9초) 잘 못 맞추겠어요? 그러면 10초에다 그냥 갖다 놓으세요. 10초. 타임 인디케이터를 10초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됐죠? 자, 이 문자들의 눈을 다 켜주세요. 이렇게. 그동안 작업했던 밑으로 다 눈을 여러분이 감춰놨죠? 이 눈을 다 켜서 자, 문자들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자들의 길이 값을 전부 다 10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 10초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자, 얘네들을 잘라낼 겁니다. 지금 현재 입력한 이 텍스트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 쉬프트 키 눌러서 여기 클릭.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택이 되죠?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이 됐어요. 자, 잘라내기입니다. 뭐죠? Alt, 닫기.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글자의 크기 조절이 됐어요. 글자 나오고 영상 나오고 글자 나오고 영상 나오고 이렇게 하자 했죠. 그래서 따라서 순서대로 자, 먼저 2021 얘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글자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얘가 맨 밑으로 가 있죠. 글자에. 따라서 얘를 끌어서 맨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글자 2021부터 나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영상 하나를 끌어다가 자, 영상 끌어다가 2021 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배치를 지금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리안이다 라는 글씨가 나오게 해주고 영상 하나를 끌어다가 코리안 밑에다 놓으시고 그랜드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영상을 가져다 놓으시고 프릭스가 맨 아래로 가게 순서를 배치해 봅니다. 자, 배치한 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먼저 나오고요. 2021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고 영상은 아무거나 가져다 놓으셔도 좋습니다. 영상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 코리안이라는 텍스트가 오게 해 놓으시고 영상 하나 놓으시고 그랜드라는 텍스트 놓고 영상 하나 놓으시고 마지막 프릭스가 올 수 있게끔 순서를 배치를 바꿔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기능 중에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는 거, 자동으로 배열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요걸 이용을 해서 배열을 다시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택이 되면서 배열이 요 순서로 간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키프레임 도우미 그랬죠? 키프레임 도우미 클릭하시고 여기에 무엇을 눌러요? 시퀀스 레이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퀀스 레이어를 겹치기를 얼마 정도 할 겁니까? 라고 하고 묻는데 이게 10초짜리 영상이죠. 영상 하나 길이당 제가 10초로 보통 맞춰놨죠? 이거 겹치기를 한 3초 뭐 이렇게 해야지 20프레임 하면은 겹치나 마나 보이나 마나 이렇게 되겠죠? 2초씩 겹치게 할까요? 3초씩 겹치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선택해보세요. 2초씩? 좋아요. 2초씩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만져야 돼, 여러분? 여기를 만져야죠, 여기. 여기가 2초. 땡땡.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영상이 2초씩 겹쳐지게 되겠죠. 2초, 여기를 3초로 다시 바꿔보세요. 3초. 조금 많이씩 겹쳐지게 3초로 놔보세요. 자, 전환은 앞쪽 및 뒤쪽 레이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앞쪽 및 뒤쪽 레이어 크로스 디졸브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영상과 텍스트도 순서대로 짜라락니 이렇게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어요,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작업 영역이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끝났네요. 50초 뒤에 있는 요 정도의 길이 값으로 이 영역을 끌어서 가져오서 뒤에 부분에 딱 맞춰 놓습니다. 작업 영역을, 자, 뒤에 있는 영역을 끌어서 앞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작업 영역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현재. 여러분 작업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업 영역 잘 봐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만졌어요. 제가 여기 봐봐요. 요거 봐. 요거 맨 뒤에 있잖아요. 얘를 그냥 끌어와요. 이렇게 여기 뒷부분에서 끌어와서 여기 끝에다가 맞춥니다. 그러면 현재 작업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성된 그대로가 적용이 됐죠. 자, 다 완성이 잘 됐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때요? 잘 됐죠? 좀 초가 좀 길긴 해. 너무 길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영상이 길다 보니까 자, 이렇게 길어지는 감은 있지만 어쨌든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50초짜리 영상이 된 거죠. 50초면은 근 60초니까 몇 분이야? 1분짜리 영상이네. 자, 마지막 렌더링, 라스트 렌더링을 합니다. 타임 인디케이터 앞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지금 현재 컴포지션이 자, 회전 연습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지션이죠. 자, 이 컴포지션을 선택해 주시고 얘는 크기가 720에 480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뭘로 H264로 해서 렌더링 해서 MP4로 저장을 시켜야 돼요. 따라서 파일에서 어디로 가셔요? 내보내기. 내보내기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대기열에 추가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코더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인코더. 요 회전 연습을 선택하고 그림 말고 컴포지션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내보내기, 인코더로 내보내기.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뭘로 선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H264 맞죠? 그 다음에 소스 일치의 높은 비트 전송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상태로 보통 전송률이 16비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상의 길이가 길면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뭘로 바꿔주시냐면 소스 일치는 하는데 높은 비트 전송률이 아닌 낮은 비트 전송률로 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다시 요 화면 떴죠? 자, 요 화면을 소스 일치의 낮은 중간 비트 전송률이네요. 요거 눌러주시고 비트 전송률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밑으로 내려서 지금 여기가 3의 6으로 되어져 있죠? 최고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똑같이 CBR로 바꿔주시고 얘를 8로 바꿔보도록 하죠. 8. 보통 전송은 8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가변이 아닌 그냥 여러분 상수로 CBR을 선택을 해보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출력의 이름 부분에서 요거 출력 이름에서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정확하게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모나코 몬도에 저장을 시킵니다. 되셨어요? 자기 폴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 출력 이름을. 그래야 잘 선택이 되죠. 어? 8. 여기 CBR의 8. 가변이 아닌 그냥 상수로. 가변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놓고 확인. 자, 그러면 다 설정이 끝났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을 시킵니다.